4장. 오늘은 4.3절부터 4.4, 4.5절. 세 개 챕터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ARP 포이즈닝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ARP 포이즈닝. 자, 포이즈닝. 포이즈닝이 뭐예요? 포이즌. 포이즌은 독이죠, 독. 포이즈닝이니까 뭔가 독에 중독됐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ARP 포이즈닝은 ARP 정보가 훼손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안의 세 가지 목표 중에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중에서 뭐가 훼손된 거죠? 어, 여기서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너무 깊이 생각하면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뭐냐면 ARP를 변조했다고? 그러면은 ARP 정보가 탄로났다는 거네. 기밀성이 훼손된 거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ARP 정보를 변조했다면 스위치에 접근했다는 것인데 접근 제어가 안 됐다는 것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다 맞아요. 다 맞는데 가장 근본적인 피해, 훼손된 것은 정보의 변조거든요. 정상적인 정보의 변조. 변조 하면은 이제 무결성이 훼손됐다는 것이죠. 음.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더 나아간다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상적인 네트워크 동작을 방해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능성이 훼손이 됐어요. 기능성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좀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깊이 생각해서 기밀성과 접근 통제가 훼손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뭐,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어떤 문제에서 이제 요구하는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포인트에서는 조금 벗어난 거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중에서 앰플리피케이션과 리플렉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앰플리피케이션하고 리플렉션, 도스 공격의 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된 두 가지 기술인데, 앰플리케이션하고 리플렉션을 좀 헷갈릴 수가 있어서 좀 다시 설명을 좀 드립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서 이 내용을 좀 봅시다. 첫 번째 앰플리케이션은 ICMP, 에코 리퀘스트 메시지를 많은 단말들한테 이제 포워딩하는 거예요. 많은 단말들한테.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공격자는 에코 리퀘스트를 하나 이렇게 보냈지만 이 내부망에서 브로드캐스팅을 함으로써 많은 단말들한테 이게 전파가 되는 것이죠. 포워딩을 하면서. 포워딩을 함으로써 앰플리케이션을 얻게 된 것이거든요. 그다음 리플렉션은 뭐냐면 이렇게 포워딩을 받은 단말들이 리플라이를 하면서 응답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이제 리플렉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앰플리케이션은 공격자가 메시지를 포워딩하고 이 포워딩 된 것을 받은 단말들이 응답하는 것이 리플렉션이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이루어지진 않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눈여겨볼 게 있어요. 그래서 ARP 포이스닝이 여기서 지금 역할을 좀 중요하게 하는데요. 이거 보면 요거예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거는 이제 IP 주소가 스푸핑되는, IP 주소가 스푸핑, 스푸핑되는 경우를 얘기했어요. 지금 여기는 보면은 출발지의 IP 주소를 변조한 거죠. 음. 여기서 만약 공격자가 공부를 좀 덜 했거나 아니면 공격자가 잠을 잘 못 자서 실수로 이 소스 IP를 변조하는 것을 깜빡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피해를 고스란히 자기가 받게 되는 것이죠. 음. 그리고 공격 원점도 탄로가 나게 되겠죠. 그래서 공격자는 항상 이러한 도스 공격을 할 때 반드시 스푸핑을 같이 합니다. 스푸핑을. 자, 그래서 스푸핑을 좀 볼 거예요. 스푸핑.
자, 스푸핑은 주소를 바꾸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소. 예, 그 공격자가 신분을 바꾸는 거죠. 신분. 어, 사이버 공간에서 신분을 바꾼다. 대표적인 것이 IP 주소를 바꾸는 거죠. IP 주소는 3계층에서의 정보죠. 3계층. 출발지 주소의 IP 주소를 바꾸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번 시간에 보는 건 요거예요. 4.3절에서 ARP 포이스닝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봅니다. 맥주소 스푸핑이에요. 맥주소. 맥주소는 2계층이죠. 2계층. 자, 밑에 그림을 좀 봅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은 공격자가 있고요. 자, 요거는 스위치를 얘기해요. 스위치. 이게 뭐 국제 표준으로 돼 있진 않지만 네트워크 장비를 그릴 때 이렇게 네모 박스로 그리는 스위치입니다. 스위치. 스위치는 2계층 장비죠. 그래서 스위치에는 이 포트들이 있습니다. 포트. 그 여러분들 집에서 쓰는 AP라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뭐 랩실이나 이런 데 가면 이런 스위치들이 있죠. 그래서 포트 단위로 접근 제어를 해주고 포트 단위로 트래픽을 분리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요. 자, 스위치에 보면은 여기는 이제 평상 맥 주소를 이렇게 간단하게 표기했어요. 1번 포트의 맥 주소가 AABBCC라고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2번 포트는 아직 등록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스위치에 있는 맥 주소들이 저장돼 있는 맥 테이블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갱신이 됩니다. 업데이트가 돼요. 그래서 공격자가 자기의 맥 주소가 요게 아닌데 요걸로 이렇게 스푸핑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거를 맥 주소가 업데이트 될 때 나중에 이렇게 바뀌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요 스위치에서 AABBCC라는 맥 주소를 갖고 있는 단말은 2번 포트에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맥 주소가 스푸핑 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맥 주소가 뭡니까? 맥 주소. 그리고 ARP는 뭐예요? 여러분들 2학년 때 다 이렇게 공부를 했을 텐데요. ARP는 어드레스 리졸루션 프로토콜의 약어죠. 그래서 IP 주소, 3계층 주소인 IP 주소를 2계층의 맥 주소로 변환하는 프로토콜이에요. 이게 왜 필요하죠? 왜 필요합니까? 3계층 정도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단말에다 입력하는 주소죠. 맥 주소는 실제적인 물리적인 주소죠. 물리적인 주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맥 어드레스, 미디엄 액세스 컨트롤의 주소 설명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스마트폰에도 이렇게 붙어 있고 노트북에도 붙어 있고 이런 맥 주소들이 들어 있어요. 지금 이런 이 화면은 두 개의 맥 주소가 하나의 단말에 있는 걸 보여주는데요. 여러분들 노트북들도 보면은 UTP 케이블을 뽑을 수 있는 이더넷 포트가 요새는 같이 있진 않죠. 대부분 그냥 와이어리스 랜이나 아니면 USB를 통해서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두 가지 맥 주소가 있는 네트워크 카드예요. 이더넷 포트하고 와이어리스 랜 포트가 따로따로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맥 어드레스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요. ARP 테이블은 뭐냐? ARP 테이블은 스위치에서 포트 단위로 어떤 맥 주소가 어느 포트에 있는지를 저장해 준 정보가 ARP 테이블입니다. 라우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PC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스위치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음, 보통 이제 라우터에서 확인을 할 때는 이런 명령을 써요. show IPARP라는 명령을 써요. 그러면은 IP 주소하고 맥 주소가 이렇게 매핑돼 있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인터페이스라고 되어 있는 것은 포트를 얘기해요. 라우터에서는 이제 인터페이스라는 얘기를 쓰거든요.
오른쪽 그림은 이제 PC에서 ARP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래서 이 IP 주소를 맥 주소하고 매핑을 해 놓은 겁니다. 타입에 보면은 다이나믹과 스태틱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다이나믹이라는 것은 실제로 스위치나 라우터에 트래픽이 오고 가면서 해당 포트에 어떤 맥 주소가 왔는지를 동적으로 최신화시키도록 한 것이 다이나믹이고요. 이고 스태틱은 사용자가 그냥 고정시켜 놓은 거예요. 다이나믹과 스태틱으로 구분돼요. 자, 정상적인 ARP의 동작 상황을 한번 봅니다. 정상적인 상황. 자, 첫 번째 스텝 1에서 보면은 스텝 1에서 게이트웨이가 라우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라우터. 이 라우터에서 모든 단말들한테 모든 단말들한테 ARP 리퀘스트를 보내요. ARP 리퀘스트. 그래서 10.0.0.1이라는 IP를 갖고 있는 단말의 맥 주소가 뭐냐라고 이제 묻는 ARP 프로토콜을 이제 ARP 리퀘스트를 보냅니다. 스위치에서 이걸 받으면 해당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들어온 포트를 제외한 모든 포트로 얘를 포워딩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번 스텝에 가면은 10.0.0.1이 자신이 아니니까 얘는 그냥 이그너 합니다. 이 리퀘스트를. 자, 이 주소에 해당되는 호스트 A에서는 내가 10.0.0.1이야 하고서 자신의 맥 주소를 리플라이에 담아서 이렇게 보내줘요. 스텝 3가 그 내용인데요. 스텝 3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스위치에 있는 ARP 테이블에 이런 정보가 들어갑니다. 4번 포트에 4번 포트에 아니 1번 포트네요. 이게 1번 포트의 맥 주소가 얘고 그리고 아까 게이트웨이가 들어온 포트가 4번 포트인데 게이트웨이의 맥 주소는 얘야. 그래서 이게 등록이 돼요. 이게 지금 다이나믹하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정상적인 상태. 최종적으로 게이트웨이, 라우터에서도 10.0.0.1에 대한 맥 주소를 리플라이를 받은 것을 이렇게 등재를 해놓은 거죠. ARP 테이블에 등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스위치에도 테이블이 있고, 게이트웨이의 ARP 테이블에도 있고,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지금 눈여겨볼 것은 이 스위치에는 IP 주소 대신 포트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몇 번 포트가 어떤 맥 주소를 갖는다. 이게 지금 스위치에 저장이 된 거고요. 3계층 장비인 라우터 또는 게이트웨이에는 IP 주소하고 맥 주소가 이렇게 매핑된 테이블이 저장이 돼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공격자는 어떻게 하느냐? 공격자는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그림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스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볼게요. 스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자, 스위치에는 포트하고 맥 주소를 매핑한 테이블이 저장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자, 스텝 1. 공격자가 continually sends altered ARP response to host A and B. 여기 보면 중요한 게 continually예요. 지속적으로 이 변조된 정보를 계속 보냅니다. 스위치한테. 스위치한테 이걸 보내요. 원래 어태커의 맥 주소는 C3예요. C3. C3 정도예요.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어태커가 10.0.0.4가 게이트웨이인데 이 게이트웨이의 맥 주소를 변조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뭘 변조시키냐? 자신의 맥 주소를 변조시키는 거예요. 음.
스텝 2로 가봅니다. 스텝 2에 가보면은 호스트의 이 정보가 이제 바뀐 걸로 나와 있어요. 10.0.0.4가 디폴트 게이트웨이라는 것을 호스트비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네트워크 연결하면 IP 주소 입력하고 디폴트 게이트웨이 항상 입력하죠. 거기까지는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맥 주소가 여기서는 공격자의 맥 주소로 변경되어 있는 거예요. 자, 어쨌건 이제 컨티뉴얼리하게 계속 이걸 보내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바뀐 거예요. 됐어요. 자, 이게 바뀌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호스트 A하고 B는 네트워크를 사용하려면 게이트웨이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게이트웨이인 줄 알고 패킷을 보냈는데 실제로는 이 스위치를 통해서 요 주소가 있는 포트는 얘로 지금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지금 게이트웨이에 있는 ARP 테이블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주소들의 맥 주소가 어태커로 다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뭘로 보내도 어태커로 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자 입장에서는 지금 두 가지 공격을 같이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단말들한테 단말들한테 가짜 게이트웨이 정보를 갖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단말들이 보내는 것을 모두 자기가 받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게이트웨이에 있는 ARP 테이블도 변조함으로써 모든 통신들이 자기한테 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ARP 스푸핑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자, 이 스푸핑만으로 하게 되면 이제 맨인 드 미들 어택이라고 그래서 중간에 이제 정보를 가로채는 걸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공격뿐만 아니고 이제 도스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한 단계 더 나아간 거예요. 이 앞에 그림하고 여기의 차이는 게이트웨이의 정보를 게이트웨이 정보를 없는 정보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게이트웨이는 맥 주소를 이 네트워크에 존재하지 않는 주소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공격자가 게이트웨이 맥 주소가 D4인데 공격자가 E5라는 그러니까 맥 주소가 E5라는 가짜 주소로 얘네들한테 다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이 E5로 된 맥 주소는 이 네트워크에는 존재하지 않는 맥 주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위치 입장에서는 이런 E5 존재하지 않는 맥 주소로 정보가 오면 얘는 보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얘네도 뭔가 보내고 싶은데 요 없는 맥 주소로 가다 보니까 이 네트워크에서는 더 이상 통신이 불가능한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ARP 포이즈닝을 이용해서 도스 공격을 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자, 여기 동영상을 한번 잠깐 볼게요. ARP 스푸핑을 하나의 패킷 트레이서라는 걸 이용해서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웹서버가 있고 PC1이 이 웹서버에 접속을 하려는 그런 상황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격자는 여기 있어요. 자, 이제 라우터가 이제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거죠. 앞에 봤던 그림하고 구성이 비슷합니다.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고 있고 스위치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는 파란색으로 된 영역이 하나의 네트워크고 그다음에 녹색으로 된 곳이 또 하나의 네트워크예요. 두 개의 네트워크가 있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PC1의 네트워크 정보를 한번 봅니다. ipconfig라는 명령을 쳐가지고 현재 PC1의 맥 주소를 확인을 해요. 그래서 B022 그리고 디폴트 게이트웨이는 라우터로 입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자, 그래서 PC1에서 ARP 테이블을 확인을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통신을 하지 않으면
AR 테이블이 다이나믹하게 설정이 돼 있다면 아무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한번 핑을 한번 쳐봅니다. 핑을 치면서 이 ARP 테이블을 최신화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핑을 쳤어요. 핑을 PC1에서 웹서버로 핑을 한번 함으로써 그래서 지금 ARP가 한번 돌아간 거죠. 그러면 이제 ARP 정보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254번은 게이트웨이죠. 게이트웨이의 맥 주소가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이렇게 하얗게 된 주소들은 원래 정확한 정보들이에요. 자, 그래서 PC1에서 웹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이 웹서버로 접속을 하니까 이렇게 웹페이지가 정상적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제 공격자 입장으로 갑니다. 자, 공격자가 자, 여기 스트레이트 액터라고 나오죠. 자, 공격자의 정보를 봅니다. 공격자의 맥 주소가 여기 있고 그리고 공격자의 IP 주소 한번 눈여겨보세요. 자, 공격자의 이 맥 주소를 다른 걸로 스피핑을 할 거예요. 뭘로 스피핑하겠어요? 앞에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게이트웨이로 스피핑을 할 거예요. 게이트웨이로. 자, 게이트웨이의 맥 주소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 상황에서는 이렇게 지금 이걸 킥트레이서라는 이제 시뮬레이션 환경인데 이렇게 하진 않겠죠. 그렇죠? 자, 어쨌든 이 라우터의 맥 주소를 확인하고 이 맥 주소를 갖고 와서 이 공격자가 PC1한테 이제 핑을 칩니다. 이렇게 핑을 치게 되면은 PC1에서 공격자의 주소가 이렇게 ARP 정보가 업데이트된 걸 볼 수가 있죠. 모두 다이나믹으로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스위치, 여기 스위치에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스위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자, 지금 상황에서는 정상적으로 웹페이지가 업로딩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이제 스푸핑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여기 지금 스푸핑이 됐네요. 스푸핑이 벌써 돼서 페이지가 지금 안 열렸어요. 자, 요거는 보면은 주소는 IP 주소는 정상적으로 입력되어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10번에서 2.100번으로 이렇게 소스 IP하고 데스티네이션 IP가 들어간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도 웹 서비스를 요청했다는 80 포트 번호 정보가 보여주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뭐가 문제가 된 거예요? 아까 여기 그게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렸는데 게이트웨이 라우터의 맥 주소로 공격자가 바꿔버린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이 좀 빨리 지나게 갔어요. 자, 방금 이제 보여줬던 영상이 지금 이 그림에서 보여줬던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음. 그래서 이 공격자가 자신의 맥 주소를 자신의 맥 주소를 얘는 어, 게이트웨이 맥 주소로 얘가 여기서는 좀 반대 상황이죠. 얘가 자신의 맥 주소를 게이트웨이 주소다라고 알려줘가지고 바깥으로 웹서버로 가지 않고 자신한테 그 웹서버에 대한 접속 트래픽이 자신에게 오도록 만든 것이죠.
자, 이러한 ARP 스푸핑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본적으로 한다면 이런 다이나믹하게 구성되지 않도록 정적으로 구성하도록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정적으로 하게 되면 네트워크 관리가 너무너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 정적으로 구성하기 어려워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접근 제한을 해야 돼요. 접근 제한. 액세스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특히 원격지에서 내부망 접근을 좀 차단을 하고, 그다음에 내부망에서 로컬 네트워크에서는 네트워크에 접근 제어를 해줘야 돼요. 자, 그 내용을 4.4절에서 보게 됩니다. 자, 4.4절 들어가기 전에 요거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봅시다. 어, 네트워크를 유선이든 무선이든 이걸 안전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 제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호 기술을 이용한 VPN이라든가 SSL, TLS 등을 이용해서 네트워크의 안전성을 이제 보장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이제 로컬 네트워크에서 안전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디테일한 관리가 좀 필요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증된 사용자가 부여된 권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액세스 컨트롤 해줘야 돼요. 자, 근데 요새는 이 경계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접근 제어가 매우 어렵다고 그랬죠. 지금 이건 일반적인 회사에 대한 네트워크 그림을 간략하게 이제 보여준 것인데요. 자, 내부망에서 로컬 네트워크에서 대부분이 이런 UTP 케이블 유선으로 이렇게 접근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계망이 거의 뚫어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방화벽을 우회한다든가 무선 정보에 대해서 인터셉트 되거나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위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 물리적으로 접근이 안 된다 하더라도 무선을 이용해서 와이어리스 클라이언트는 내부 서버에 접속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요 경로를 이용해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은 여러분들 지금 학교에서도 여러분 쉽게 접하는 거예요. 학교에 와가지고 스마트폰이나 와이파이 이용해서 학교 네트워크를 쓰게 되면 여러분들은 모두 이 상황이 된 것이죠. 학교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학교 포탈이나 도서관 정보를 접하기도 하고 또 학교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터넷을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 이런 환경에서 액세스 컨트롤에 대한 많은 위협들이 있어요. 위협들. 특히 이제 유선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접근 제어 보안 메커니즘이 기본적으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선을 쓴다는 것은 이미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신뢰한 공간에서 네트워크 포트에 직접 케이블을 꼽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더넷 표준에는 이런 인증 메커니즘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선 네트워크를 여러분들은 많이 써보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음, 많이 쓰지 않았을 텐데 대부분이 그렇죠. 어디든지 가면은 그냥 포트만 연결하면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더욱 이제 와이어리스 랜을 쓰면서 네트워크 경계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죠. 물리적 접근이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떡하느냐? 자,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802.1x 표준입니다. 포트 베이스드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이에요. 이거는 4.5절에서 자세히 좀 살펴볼 것입니다. 자, 워 드라이빙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워 드라이빙. 차량을 타고서 타인의 무선랜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이런 행위를 워 드라이빙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걸어 다니면서 하면 이걸 워 워킹이라고 하고요.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하면은 워 라이딩. 고양이한테 이 어떤 목걸이를 달아서 고양이한테 이런 일을 시키게 되면 워 키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어, 위글닷넷이라는 사이트를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학교 주변에 많은 와이파이 정보들이 다 등록이 돼 있어요. 거기 보면은 무료로 쓸 수 있는 정보도 나오고 그리고 보안이 아주 취약한
AP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패킷 스니퍼. 무선 환경에서는 패킷 스니핑을 하는 것이 매우 쉽죠. 왜냐하면은 이제 무선 공간이란 것은 모두 이제 오픈되어 있으니까. 이에 비해서 이제 유선랜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을 가정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암호화 기술이 거의 없어요. 적용이 안 돼 있어요. 그다음에 와이어리스 랜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볼 것인데 WEP는 지금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표준이고요. 지금 WPA2, 최소한 WPA2를 써야 되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서 살펴보겠습니다.